회의실에서 갑분싸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던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5분 후 다른 김대리가 거의 똑같은 말을 하자 그제야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걸까? 고민하며 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보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는 여러분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뇌의 평가 시스템에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상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을지 결정해버립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설득할까를 고민하지만 뇌는 그보다 훨씬 먼저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점수를 매깁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의 뇌는 생존을 위해 타인을 평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가혹합니다. 뇌는 찰나의 순간에 상대를 유능하거나 무능하다고 판단해버리고 이후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그 기준에 맞춰 필터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회의실에서 무시당할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한 뇌 영역을 자극하여 화병 같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카리스마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사회심리학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압도적인 아우라를 만들 수 있다고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외유내강의 기운을 뿜어내어 말없이 타인의 존중을 얻어내는 7가지 비언어적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당한 자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몸을 확장하는 자세를 높은 지위의 신호로 자동 분류합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는 아주 단순하고 즉각적인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의 편도체는 당신을 자신감 있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몸의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순간 당신의 뇌로 강력한 역신호가 전달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감소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증가합니다. 즉, 자세를 바꾸면 내면의 단단한 기운까지 실제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에서 이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연히 대표님과 마주쳤을 때 우리의 반사적인 행동은 목을 푹 움츠리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습관을 고쳐보십시오. 인사는 깍듯하게 하되 등과 허리는 곧게 세우고 어깨는 활짝 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정중하게 숙인 고개에 담겨 있지만 당신의 타협할 수 없는 자존감은 꼿꼿하게 펴진 어깨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상대의 뇌에 당신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각인시킵니다. 두 번째 신호는 3초 아이 컨택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아이 컨택의 평균 지속 시간은 약 3.2초입니다. 적절한 시선 교환은 상대의 뇌에서 신뢰와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방추형 얼굴 영역을 활성화하여 당신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등록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영장류의 진화 과정에서 눈을 마주치는 행위를 위협이나 도전으로 인식하여 갈등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반사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압도하려는 공격적인 시선과 안전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눈빛은 완전히 다릅니다. 3초라는 시간은 신뢰와 위협 사이의 가장 정확한 균형점입니다. 한국의 회식 자리나 카페에서 이 원리를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상사와 건배를 할 때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서열이 낮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내일부터는 잔이 부딪히는 그 1초 동안 상대의 눈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십시오. 그 1초의 시선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결코 미치고 들어가는 약자는 아니다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상에서도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바리스타의 눈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전략적 경청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동일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당신이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뇌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매우 긍정적인 보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경청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말할 차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긍정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 할 말을 머릿속으로 준비하며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달싹이는 습관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입술의 움직임을 정지하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비로소 출력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복잡한 눈치 사회인 한국의 직장에서는 남의 말을 끊고 재빨리 끼어들며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싸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고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팀장님이 실적 지표에 대해 불만을 쏟아낼 때 당황하여 변명이나 설명부터 늘어놓지 마십시오. 상대의 말이 끝난 후 머릿속으로 1, 2초를 천천히 세고 나서 반응하십시오. 팀장님, 이번 달 핵심 목표가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하고 상대의 핵심을 요약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클래스와 내공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이처럼 정확한 확인과 여유로운 반응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목소리의 깊이와 안정감입니다. 대화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주파수 자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훨씬 더 큽니다. 말의 끝을 습관적으로 올리는 업토크는 상대방의 뇌의 불확실성과 허락을 구하는 약자의 신호로 입력되어 당신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CEO들이 더 규모가 큰 기업을 경영하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구멍에서 얕게 나오는 소리는 가볍고 불안정하게 들리지만 복식 호흡을 통해 흉곽 전체를 울리며 나오는 깊은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본능적인 신뢰감과 진중함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를 겪으며 상사가 재촉할 때 당황하여 말이 꼬이거나 목소리 톤이 덩달아 높아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흐름과 정반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행동과 일처리는 신속하게 하되 말하는 속도는 오히려 20% 정도 천천히 늦추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을 길게 빼며 얇고 높은 톤으로 대답하는 대신 평소보다 한 톤을 낮추어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장의 끝을 무겁고 단호하게 내리십시오. 이 작은 목소리의 통제가 당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로 보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전략적 침묵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 따르면 드물게 제공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희소성의 원리가 우리의 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평소 말이 적은 사람이 입을 열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예측 오류를 감지하고 주의 집중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은 동양회화에서 말하는 여백의 미와 같습니다. 침묵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 묵직한 무게와 에너지를 뿜어내는 통제된 공간입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쏟아지는 모든 메시지에 조급하게 이모티콘을 달며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논의의 방향을 정리하는 한마디를 던지십시오. 앞선 침묵이 있었기에 그 한마디가 비로소 압도적인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거울 신경세포를 활용한 미러링 기술입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방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비슷한 속도로 말할 때 이 사람은 나와 같은 편이라는 강력한 안전 신호를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르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리듬이 닮은 사람에게 깊은 호감과 신뢰를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얄팍한 아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 나의 주파수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고도의 배려입니다. 비즈니스 협상이나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물을 마신다면 즉각적으로 따라 하지 말고 5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당신의 물잔을 들어 올리십시오. 이 세련된 반사작용이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당신을 가장 안전한 거울로 인식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감정 비반응성입니다. 갑작스러운 비판이나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것은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하여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 결과입니다. 전두엽이 편도체의 반응을 억제하는 이 능력을 관찰자의 뇌는 고도의 성숙함과 통제력의 신호로 처리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처럼 이성보다 감정에 압도당하는 순간을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본능적인 뇌가 이성적인 뇌의 통제권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정 비반응성이란 피도 눈물도 없는 소시오패스가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분노와 당혹감을 온전히 느끼되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타이밍과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강력한 감정 필터를 가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그 공간의 모든 공기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거래처 고객이 무례한 말로 찬물을 끼얹거나 직장 상사가 억지스러운 비난을 쏟아낼 때 당신의 몸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이때 절대로 당신의 표정이 내면의 당황스러움을 배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외유내강의 아우라를 가진 사람은 거센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감정적인 자극을 받는 즉시 코로 3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간 천천히 길게 내쉬십시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편도체의 각성을 생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차분한 통제력은 전두엽을 통해 상대방의 뇌에 가장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얕은 분노로는 결코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신호들을 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몸을 움츠리며 자극에 즉각 반응했던 과거의 모습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뇌가 선택해온 가장 오래된 본능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뇌 가소성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반복되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이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해내려고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라도 직접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할 때마다 어깨를 넓게 펼쳐보실 것인지 아니면 카페에서 바리스타와 3초 동안 눈을 맞춰보실 것인지 결정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할 단 한 가지 목표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의 목표를 글로 적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강력한 실행의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대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당신의 놀라운 변화를 꼭 들려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무장시켜줄 강력한 심리 무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